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2월 9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상승으로 끝났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지수는 또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고요. 어제 밤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그 상승 또 끝날 때도 계속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는 이제 그 우리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 그 경기부양책 이게 이제 그 상하 위원회 통과 승인만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기 실현되는 거 문제하고 또 민주당에서 다시 또 거론하고 있는 연방 실업 수당을 좀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또 코로나 그 신규 환자 수가 급격하게 이제 줄고 있다. 뭐 아직도 상당히 많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자넷 옐렌 그 재무부 장관이 의회가 추가적인 그 부양안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최종 승인만 해주면 내년쯤에는 뭐 완전 고용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좋게 잡아가면서 특히 이제 뭐 기술 쪽보다는 이제 반도체 관련 쪽 위주로 움직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재미난 건 이제 그 테슬라가 15억 달러의 그 비트코인을 그 구입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뭐 자동차 사는데도 쓰게 할 뭐 그런 허가를 할 계획이다 뭐 이런 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또 새로운 가격을 또 형성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던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거고, 우리는 어제 뭐 그 아시지만 애플과 현대차 그룹하고의 협의 중단 때문에 어제는 시장이 그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 다르게 좀 어렵게 출발을 했고, 종일 아주 힘들었던 날이었죠. 근데 오늘은 일단은 미국 시장 덕도 있고, 어저께 이제 뭐 나름대로 충격을 한번 먹었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상승 출발의 주역은 어제에 이어서 금융 투자가 사고 있어요. 오늘 보면 금융 투자가 거의 주요 종목 다 샀어요. 그래서 금융 투자가 이제 한 이틀간 계속해서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지수를 금융 투자가 끌고 나갔고 또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개인들만 외롭게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가 끝날 무렵에 조금 외국인들이 가담해줘서 코스닥은 957.85로 끝나서 0.3%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뭐 좀 이렇게 플러스 나다가 장이 끝날 무렵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3084.67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재미난 건 뭐냐면 그 와중에 또 연기금이 2234억이나 순 매도를 했어요. 예. 이 연기금은 뭐 당분간 계속해서 이렇게 팔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오전장은 개인들이 한 4천억 넘게 순매도 사이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1시간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막 강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실현 물량인 거로 판단이 되는데 내일 이제 옵션 만기도 있고 또 뭐 설 연휴 뭐 외국인들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불안정성을 좀 커버하려고 하는 물량이 이익이 나니까 이제 오전에 지수가 올라가니까 전부 좀 팔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강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뭐 2277억을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는 정도에서 이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이 이렇게 그 지수상 뒷걸음질 친 것도 오후에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늘린 거 이것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수가 떨어지니까 개인들은 다시 매도해서 매수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이 끝날 때는 개인들은 순매수 466억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 이제 화제에 올랐던 그 현대차 그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현대차는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아예 그 매수에 들어왔어요. 첫 시세부터. 그래서 비교적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작 그 이번에 얘기의 주인공인 기아는 하루 종일 그냥 하락했다, 또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거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아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진짜 정신 없었을 것 같은데,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 이제 기아가 CEO 인베스터 데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아에서 그 발표한 거를 보면 이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기아가 뿔났다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기아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자동차 판매 대수를 12% 이상 높이겠다. 그래서 292만 7천 대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 자동차 시장에서 마켓시어도 3.7%를 장악하겠다. 매출은 65조 6천. 그리고 이익은 3조 5천. 그러면 뭐 매출은 뭐 한 10%또 높이겠다는 거고, 영업이익은 상당히 뭐 70% 이렇게 오르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그 계획에서 기업을 통했어요. 어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애플 없이도 잘 간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자율주행에 관련된 HDP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3단계 그 등급이래요. 그래서 지금 HDA라고 하는 자율주행 그 2단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거를 2023년에 전체 전기차에 적용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그 제가 잠깐 그 보니까 543 이런 거 이렇게 숫자를 넣어놓고 한 번 충전에 500km 이상 전기차 간다. 충전 4분 내에 충전을 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얘기. 3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죠? 제로 100. 예. 제로에서 100km 내는데 3초대에 만들겠다. 뭐 하여튼 기업을 토했어요. 근데 이게 발표되는 그게 끝나자마자 기아차는 이제 다시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늘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한 가지 우리가 얻은 점은 뭐냐면 기아차가 일단은 상당한 그 하락 브레이크를 한번 오늘 세게 걸은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금 안정 찾고 연휴 지나고 나면 이제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요. 오늘 이제 대형주들을 보면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워낙 잘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상승 출발해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요 대형주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힌트를 얻어야 돼요. 이게 움직임이 하루 이틀 사이로 해서 계속 교차되는 이런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이 시장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거는 종목이 아니에요. 종목은 이미 다 선별됐어요. 너무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종목을 얘기하고 이러면 되게 웃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인 포트폴리오에 넣는 그런 이제 종목들도 이미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경기 민감주 뭐 이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면 튀어나갈 종목 이것도 나오고 이게 다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게 종목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매매하냐로 바뀐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시장이 지금 갇혀 있어요. 시장이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 슬림하지만 3050에서 3000 밑단 놓고 3200 윗단을 놓고 이 안에 갇혀 있다. 그럼 더 좁히면 3050에서 3150 사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종목이 아니라 매매하는 패턴을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설 연휴가 지난 후에도 이런 게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뭔가 세게 터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이미 다 노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오늘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금 비중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현금도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꼭 적절한 현금의 비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장은 어떤 거냐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사러 들어오고 오르면 또 팔고 이게 개인, 기관, 외국인 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단타쟁이들만 모인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이런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매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 왜 단타 치냐 이렇게 지금 투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거를 좀 맞추면 돼요. 그러면 이 시장이 비관론을 펴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유동성이 줄어들느냐? 그건 아니에요. 유동성이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 그 박스권 상단을 뚫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계속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 투자는 바보 게임이다. 내가 산 주식을 나보다 더 비싼 값에 사줄 수 있는 바보가 시장 안에 존재한다는 가설하에 하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사는 바보가 되긴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가가 좀 떨어지면 왁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오후장에 취했던 태도나 똑같이 이익 남은 그냥 털고 이제 다시 또 빠져서 보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요즘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딱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시장이 이런 패턴으로 이제 바뀌었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작년 생각하면 안 돼요. 작년은 우리가 잘해서 돈 번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간 거예요. 왜 그렇게 가냐?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작년 보면 확 시장이 주저앉았죠. 그랬다가 거기다가 유동성을 풀고 모든 희망, 그러니까 코로나를 제외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꿈과 희망을 퍼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가죠. 계속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아니에요. 올해부터는 벌써 첫 번째 1월 초에 관성으로 좀 밀어 올렸다가 그 이후로 이미 박스권 안에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매매 방법으로는 올해는 잘 안 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시장은 떨어져야 되는 핑계도 수없이 많고 올라야 될 핑계도 수없이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필요할 때 그냥 각각 갖다 쓰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너무 많은 시장이에요. 그 얘기는 올라도 되고 떨어져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상단과 하단이 이미 금을 거놓고 시장 참여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매매를 잘못하면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 그 수익의 편차가 아주 극렬하게 이게 벌어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먹고 덜 먹고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올해부터는 매매 잘못하면 누구는 계속 손해보고 있고 누구는 돈을 벌고 있고 이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제가 설 특집 목요일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설 특집에 좀 디테일하게 짚어드릴게요. 이런 문제. 그리고 향후에 한 상반기까지 기대되는 어떤 시장의 흐름, 요런 거는 체크해서 신경 써서 요때쯤 되면 요런 거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런 걸 좀 신경 써 보자. 이런 거요. 근데 이제 긴 호흡으로, 난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긴 호흡으로 좋은 주식을 모아서 길게 보고 가는 거다. 그런 분들이라면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 일희일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난 일부는 메인 포트폴리오 있지만 일부 갖고는 또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하면서 좀 조그만 수익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첫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대 수익을 낮춰야 돼요. 작년 같은 기대 수익은 안 돼요. 그냥 올해는 제가 말씀드린데 잘해서 20, 30% 연간 20, 30% 수익 났다 그러면 상 받아야 돼요.
그런 시장입니다. 작년 같은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매매할 때마다 기대 수익도 낮춰야 되고 또 매매 총 횟수 대비 성공률이 떨어질 거예요. 그것도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거를 못하면 매일 가슴만 졸이는 날이 연속되는 거예요. 못 팔으면 못 팔아서 또 못 사면 못 사서 이게 계속 연속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현금이 있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진짜 맥없이 주저앉기도 하고 이상하게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뭐 맥없이 주저앉을 때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체 투자 자산에 한 5% 현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금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정량의 현금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지금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제가 제 분류로 성장군, 뭐 독립군, 산업군 이렇게 해서 지난 연말에 해주신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올랐다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산업군 같은 경우에 산업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실적보다는 실적도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 실적보다는 이게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 실물 경제가 정상화되면 이런 기대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익이 났다고 해서 작년처럼 그냥 가만 내두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기대 수익이 났다는 얘기는 낮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익이 나면 익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뭐 목요일 날도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뭐 종목들이나 그런 산업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사면 안 돼요. 그것도 굉장히 기술적 분석이 이제 필요로 한 그런 때로 이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오래만 두면 좋다. 그러니까 뭐 누가 삼성전자 십몇 년 있어 돈 벌었다니까 나 오래 둔다. 이거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산업군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뭐 무조건 김치 오래 두면 묵은지 된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게 뭐 글쎄 저는 이제 뭐 살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맛있는 김치가 오래 두면 묵은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냥 겉절이 오래 두면 묵은지 되나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이해를 하셨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 산업군에 있는 종목들에 이거 되게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난 자신 없다. 그러면 그냥 메인 포트만 갖고 그런 분도 반드시 현금이 일부 있어야 돼요. 현금 갖고 그냥 지내시면 돼요. 그러면 뭐 목요일날 이제 특집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뜻하지 않은 기회가 한번 올 거예요. 싸게 살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현금이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정작 이게 그런 때가 딱 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진짜 허무하죠. 그러니까 꼭 이제부터는 계좌에 현금을 좀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제부터는 현금이라는 종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그 준비를 하자. 그리고 모레 설 특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그거 한번 좀 이렇게 잘 여러 번 돌려서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하는 그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최근에 주식 시장에 오신 분들은 하도 화려한 것만 너무 보셔가지고 이게 시장이 다 그런 줄 아시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주식 투자 웬만큼 해서 1년에 20% 이렇게 수익 내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도 자꾸 본래의 모습으로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요.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잖아요. 뭐 제 예측권들은 크게 뭐 이렇게 할 거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일부 조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이번 주 3일밖에 안 되는 시장이지만 서울 전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끝나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